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2023년 울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와 각 기관과 단체의 신년 교류회가 지능형 스마트 선박인 울산 태화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상징적인 미래형 선박에서 교류회가 열린 만큼 경제와 정치, 법조계가 함께 지역 경제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건조된 지능형 선박인 울산 태화호. 올해 첫 출항한 태화호에서 울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와 각 기관과 단체의 신년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력산업의 제도약과 함께 에너지와 모빌리티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신선적 동력축을 울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길만이 울산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경제계는 지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애를 조사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특히 울산이 세계를 선도할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좋은 도시로, 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보양, 선진도사 관계 구축, 행정 시스템의 승진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함께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8개 분과 10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울산을 새로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정부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의 각 기관과 단체는 올해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선 8기 울산시정을 기원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가 국내외 석유화학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기업 지원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팀은 산업국 내 주력 산업과 5급 2명과 6급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팀은 부지 조성 인허가와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환경과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울산, 경남 건설지부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영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범죄 예방과 안전과 관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부임 인사차 JCN 울산중앙방송을 방문한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지난해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치안과 생활 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지역 노동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상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과 별도로 가진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의 소통과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금융기관과 금은방, 무인점포 등 범죄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14일부터 2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 일부 구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울산경찰청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발표한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35명 가운데 울산경찰청에서는 오용석 홍보계장과 김정진 112 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이후 첫 번째 총경 승진 인사로 지난해 12.6%였던 일반 출신이 32%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울산경찰청은 당초 3명 이상의 총경 승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2명에 그치면서 고위직 승진 인사의 울산 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아파트 주변에서 비둘기의 털날림과 분변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민원이 잇따르자 남구청이 주민들에게 비둘기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전단과 공식 SNS를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비둘기 먹이를 제공하지 말아줄 것을 홍보하고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장회의와 자생단체 회의 내 게시판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비둘기들이 인위적으로 제공되는 곡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털날림과 분변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주군이 울주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의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로 울주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울주군은 채용자 1명당 매달 30만 원씩을 해당 기업에 지급하고 지원금 중 10만 원은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주소로 당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80명을 허위 주소로 당원으로 가입시켜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현직 중구위원 등 지지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도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도 당원 모집에 관여하긴 했지만 경선과 관련된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고발인 중 한 명인 고호근 울산도시공사 본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어제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많은 시민과 교육가족들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의 단일화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성걸 후보에 이어 2번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조합장 선거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명절 연휴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구청장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실시한 새해 미래도시 비전 현장 토크를 마무리하고 1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모두 8개 동에서 구청장과 주민 간 대화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소방도로 개설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116건을 건의했습니다. 북구청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오는 27일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55.5로 전국 평균 지수 58.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잇따르면서 대부분 지방의 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4개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1학교 1인성 브랜드를 통해 학교별로 특색 있는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에 나섭니다. 또 동물사랑 교육과 생태환경교육, 학부모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울산 부로산 봉수유적 등 전국의 14개 봉수유적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호 직봉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 부로산 봉수유적은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사적 지정구역은 1필지 461제곱미터고 보호구역은 2필지 4,900제곱미터입니다. 봉수는 최단 시간에 외적의 침입 등 변방의 상황을 중앙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방사능 재난 대응을 위한 전자 매뉴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비둘기홀에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전자 매뉴얼과 디지털 상황판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방사능 재난 시 기존 글자 위주였던 매뉴얼 대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시각화된 재난 정보를 디지털 상황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울주군은 다른 재난 매뉴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분 66억 2,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지역기업체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울산시는 180개 법인에서 42억 2,800만 원을,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160개 법인에서 23억 9,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물건 신고 누락과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 비용 누락 등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